자, 지난번에 하는 거 복습 좀 하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간단한 한 장을 더. 자, 지금은 그 기후를 배합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배기후 득실, 기후를 배합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격국을 용신을 찾아가지고 격국을 만들죠. 이거는 이제 원령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원령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뭘 다시 봐야 하느냐면은 반드시 배합을 해야 된다. 기후를 배합해야 된다. 기후를 배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기후를 배합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를 배합해 가지고 이 격국하고 기후하고를 같이 상호를 해야 된다. 상호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고 있죠. 영웅호월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시기를 제대로 타고 나면은 자기의 노력을 덜하고도 공을 2배로 이룰 수가 있고, 시기가 불순하면은 기막힌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이루기가 힘들다, 공을 이루기가 힘들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이제 조후를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후, 기후를 조절한다. 조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후를 조절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조후가 언제 기후를 배합해서 쓰느냐 하면은 이게 위급해질 때, 조후가 중요해질 때, 위급해진다는 것은 조후가 중요해질 때, 그러니까 조후가 극단으로 흐를 때는 조후를 반드시 배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여기에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그 체가 되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체가 되는 것은 목과 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과 금이 기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기후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목과 금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일간들이 볼 때 기후를 보는 게 일반적이다는 거고, 그 환경, 여기서 그 기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용으로 보자면은 얘는 화와 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이 화야수냐, 금이 화야수냐, 이런 것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는 기후의 문제는 항상 화와 수의 문제예요. 기후에 대한 거는 너무 뜨거운지 너무 차가운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느끼는 거? 목이나 금이 느끼는 거. 그래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렸었어요. 여기가 수, 여기가 화, 여기가 우리 계절로 보면 여기가 목, 그러니까 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가 되는 애들은 여기가 체가 된다고 했고요. 용이 되는 애들은 여기가 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이 차가우냐, 목이 뜨거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 생하는 관계예요. 이렇게 생하는 관계. 금이 차가우냐, 금이 차가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뜨거우냐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예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극하는 측면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극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목의 문제. 동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태어난 목이잖아요. 이거는 이 목이 주인공이라고요. 목이 주인공인데 겨울에 태어난 목, 동목을 다루는 거고,
이 부분은 하목을 다루는 거예요. 하목을. 여름에 태어난 목. 여름에 태어난 목. 목이 뜨겁다는 거고, 이 부분은 동금이죠. 동금. 겨울에 태어난 금. 그건 너무 차가워서 문제. 얘도 차가워서 문제, 얘는 뜨거워서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게 그 표현하는, 주로 자주 표현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수가 많아갖고 수가 범람이 돼서 목이 뜬다. 목. 수범목부. 이 부분은 목이 불탄다. 목분. 그래서 열이 화가 새차진다. 목분 화열. 이렇게 표현한. 그리고 이 부분은 금이 차가워서 수가 얼어붙는다. 순행. 금한 순행.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되게 그러니까는 수범목부라든지 목분 화열이라든지 금한 순행, 이거는 기후적으로 지금 현재 안 좋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토에 대한 게 하나가 더 들어요. 토에 대한 것은 이제 토와 화, 토하고 화하고 붙어 있는 거, 아주 조열한 거. 그래서 이거는 화가 염렬해가지고 토가 조열하다. 화염토조.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주는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할 수가 없다. 격이 성격이 됐더라도 그 격만큼의 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거를 지금 봐야 된다. 우선 이거는 이렇게 치우치면은 이게 바로 조후 위급이 되는 거예요. 조후가 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 그래서 조후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화 화의 문제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후 그러면은 수화 화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일단 동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동목이다 그러면은 보세요. 동목이다. 그러면 동목은 차가워서 문제지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너무 차가운 걸 해결을 하려면은 화가 필요한 거죠. 화. 그래서 동목은 되게 이러니까는 생해 주는 관계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생을 받으니까는 얘는 무슨 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격이 되는 겁니다. 인수격이 성격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뭘로 성격됐을 때 이게 굉장히 귀해진다고요? 화가 나와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인수격이 더해지는 게 식신이나 상관이 나올 때 귀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격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거 가지고 격이 만약에 깨졌다고 하더라도 조를 해결했기 때문에 귀가 나타나는 거고, 격을 이뤘다 그러면은 그게 2배로 나타나는 거고 훨씬 더 귀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격을 이루는데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격도 성격을 시켜주고 조도 해결을 한다. 그건 아주 귀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예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여기서 표현된 것은 신과 인이 2개가 모두 다 왕하다. 이거는 인수격이
신도 왕하고 인수도 왕하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 기운을 설기를 시켜줘야 하는 게 격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식신이 나와가지고 투식해가지고 이렇게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동목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편인 투식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인수격에서 식신을 가지고 설기를 해서 격을 이룰 때는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귀해진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욱 뛰어나게 된다. 하나를 가지고 조국까지 해결을 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목이 화를 만나서 격을 이룰 때는 이 화 자체가 이 설기를 해가지고 격도 이루고 설기를 하기 때문에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후도 하는 두 가지 조후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예로 들고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좋은 부분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 조후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격을 이루지만 조후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수가 관을 볼 때 그래서 인수가 관을 볼 때 원래는 인수격에서 관을 보면은 관이 인수를 생해져서 격을 이뤄요. 또는 관 자체가 용신으로 쓰여서 관인하고 인수하고 같이 있으면 격을 이루게끔 되어 있는데 동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목의 경우에는 수, 이게 인수가 수잖아요. 얘가 수. 이거 관이 뭡니까? 금이잖아요. 그죠? 관이 금이거든요. 목을 기준으로. 그러면 차가운데 금도 내부적으로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를 생해주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인수가 관을 쓰는 것을 관인 쌍전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좋게 보는데 굉장히 귀격이 되는데 이 동목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조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금이 차갑기 때문에 술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여기는 이런 동자를 써요. 이렇게 더욱 금이 차가웠기 때문에 술을 더욱 얼어붙게 하는데 이 동수는 할 수 없다. 물론 목을 생할 수가 없다. 동수는 절대 목을 생할 수가 없다. 목한테는 수가 기운이 되고 필요하지만 차가운 물은 목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계절이 겨울 계절에 태어난 목이 금을 만나서 귀격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격은 이렇지만 그 격만큼의 귀가 나오지를 않는다. 이게 조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예제도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는데 이 조와 관련된 예제는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상설을 지낸 분의 그 저기가 나와 있는데 경인, 무자, 갑인, 경인. 그러니까는 갑일주가 겨울에 태어났다고요. 겨울에 태어났어요. 차가운 동목이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시간에 있죠. 이거는 인생 후반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후반부에. 이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 되게 잘 나갔을 거라고요. 이게 용신으로 쓰이면서도 격 자체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격을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후가 급해졌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격을 잃었고 격이 굉장히 귀하게 됐을 것이다. 이거 자체가 힘이 되게 세거든요. 이렇게 뿌리까지 건전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상석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동수에 대해서 동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목하고 금수인데 전혀 반대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같아요. 이게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수가 있고 화가 있는데 목이 있고 금이 있어요. 이 성질과 이게 전혀 반대잖아요. 이 부분이 전혀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반대되는 걸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렇게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목이 이제 화를 보는 것을 성어가 있어요. 성어가. 그래서 어떤 성어가 있냐면은 하목 성어가 있어요. 이거는 목화상관이라고 그러죠. 목이 화를 만나가지고 상관. 그러면 상관이 되는데 목화상관은 이런 구절이 있어. 뭘 보는 걸 좋아하느냐면은 희변수 이렇게 돼 있어요. 목화상관은 수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금을 보면은 이거는 금수상관은 마찬가지로 희변. 여기에는 이제 이걸 십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얘는 그냥 오행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수가 뭐예요? 목에 대해서는 인수예요. 인수고 이 관이 뭐예요? 금에 대해서는 관이 화예요. 그러니까는 상관이라는 뜻은 이거는 계절을 여기 그냥 이 목화상관 이게 그냥 하목 이런 것을 표현한 거를, 이게 상관이든 사실 식신이든 관계없어요. 이제 식신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관이든 살이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부와 관련해서는 목화상관은 수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금수상관은 관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관이라고 하는 게 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목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보세요. 하목에서 먼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하목, 이건 전부 상관이나 식신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은. 이 하목부터 먼저 보시면은 처음에 나온 격이 뭐냐면은 상관태인, 상관. 그러니까는 하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는 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굉장히 좋아진 예부터 나온 거예요. 상관은 인수를 봐서 격을 이루거든요. 상관이 약간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인수가 제곱을 해서 격을 이뤄요. 그런데 이게 조부까지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해지는 사주가 된다는 거예요. 상관태인. 일반적인 상관태인도 격이 성립돼서 좋지만 목화상관이 태인한 것은 특별하게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수기가 기수, 그 수기가 100배에 이른다고 했어요. 100배나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지면 100배나 좋아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관태인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식신도 같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격을 이루지는 못하죠. 식신격이 편인을 만나면은, 편인은 이걸 효라고 하거든요. 효신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편인을 만났다 그러면 효신을 만나서 식신 동요가 돼서 격은 깨지게끔 되어 있어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더라도 깨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식신이 깨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분탈한다 해가지고 탈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탈식. 그러니까는 식신이 폐인을 만나도 탈식이 되고 정인을 만나도 이거보다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탈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격이 성립이 안 돼.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식신격이 인수를 만나면은 이런 인수를 만나면 목화 상관이 인수를 만나서 이 격을 이룰 때는 원래는 깨져야 되지만은 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목화 상관 희견수 여기에 따라서 격을 이루어서 귀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뛰어나면서도 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격을 이루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우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뛰어나면서도 귀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니까는 이 지금 우선은 하목을 하고 있어요. 한 발 더 나간 부분은 조금 이따 봐야겠고 여기서 바로 볼까요? 여기에서 상관격이 만약에 됐는데 상관격이 격을 어떻게 이루냐면은 상관격이 이렇게 격을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를 더 나가. 여기서 화가 생하는 게 토잖아요. 토. 그래서 상관에서 생제를 하면 격이 이루어져요. 격이 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화 상관이 생제하는 것은 별로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상관이 격을 이룰 때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면 원래는 격이 아주 귀해집니다. 그런데 목화상관의 경우에는 이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어도 그다지 뛰어나지가 않게 된다고 했어. 왜냐면은 조토, 화하고 토하고 만나면은 조토가 되는데 조토는 불심 아주 뛰어나지가 않다. 불심 영수하기 때문이다. 조토는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격 자체가 역시 뛰어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관용제, 재를 가지고 격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목화상관인 경우에는 목이 화를 가지고 생해서 토로 재를 취한 경우에는 격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토는 뛰어난 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는 이제 하목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동금도 정말 반대가 되는 겁니다. 동금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하목, 이거 동금. 그래서 동금이 격을 이제 이루는, 그러니까 동금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 뭐가 필요해? 화가 필요한 겁니다. 화는 금에서는 뭐예요? 얘는 관이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상관은 관이나 여기는 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상관 경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관 경관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위화 백단이라고 했어요. 이 화가 100가지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관이 상관격에서 관을 보거나 또는 관이 상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상관이 관을 보면은 이 화가 100가지나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건데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이 관이 화가 되는 거예요. 조우를 해결을 하잖아요. 이때는 수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금수상관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수기가 된다. 수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조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조후. 그래서 조후를 왜 수기가 되느냐? 조후를 위급한 것을 조위급을 해결해 주니까 수기가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격이 완전히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후를 해결해 주니까는 수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로 드는 것은 뭐냐면은 상관이 살을 만난 경우는요. 대살. 이거는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상관을 가지고 살을 제복을 해주니까 이 격이 뛰어나게 성격이 된 건데 이 동금의 경우에는 이 수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수기가 100배나 여기는 100가지 제한을 얘기했지만 아까처럼 이 하목이 수를 봤을 때 격을 이루어서 그게 수기가 100배나 뛰어난 것처럼 동금이 화를 가지고 격을 제대로 이루게 되면 그 수기가 역시 100배나 뛰어나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격을 이루면 더 귀해지는 거고 격을 깨졌다고 하더라도 조후를 해결을 해주면 역시 격을 이룬 것만큼의 부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그래서 자, 화는 수를 구제를 하고 화재, 수, 수재, 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하기 때문에 화는 차가운 것을 구제를 해주고 이 수는 뜨거운 것을 구제를 해서 격의 조후를 맞춰주니까는 이러한 수기가 나타난다. 이런 뛰어난 부분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영재 부분도 같이 나와요. 금수상관이 그러면은 이 영재, 재를 가지고 성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금수상관이 재를 갖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나왔다는 뜻이죠. 근데 금하고 수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동수가 된다고요. 금이 차갑기 때문에 동수, 얼어붙은 물이래요. 얼어붙은 물이. 동수는 어떻다고요? 목을 키우지 못한다고요. 동수 불능 생목하니까는 이게 재를 가지고 상관생재를 해서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더라도 그 격은 뛰어나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이거는 기후 자체가 좀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후 자체가 계절 자체가 이 수의 계절, 화의 계절 다 있으니까 치우쳐 있는 건데 이게 치우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우선 춘목에 대해서 봅시다. 춘목은 봄의 목이에요. 봄의 목. 그러니까는 이 춘 자체가 목을 뜻하잖아요. 목의 계절의 목이에요. 목의 계절의 목. 그러니까는 목이 굉장히 센 거죠. 여기는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목의 계절이니까, 봄이니까. 근데 춘목이 격을 이루는 화를 만나면은 내 강한 기운을 설기를 해주잖아요. 내 강한 기운이 쌓여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내 강한 기운을 설기를 해줘. 춘목봉화.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화를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간목이 인월에 화를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화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절이 이게 여름의 계절이 아닌 거예요. 화를 만난다고 할 때도 내 계절, 봄의 계절인 거예요. 이럴 때를 이거는 화만 딱 만나면은 격을 이뤘다고 해요. 뭘로? 목화 통명이라고 해서. 목화가 통명했다. 그래서 격을 이루어요. 축음 여기 이제 우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축음 가을의 금이 차갑지는 않아요. 물을 만났어. 이것도 역시 금의 기운이 너무 세. 그런데 술을 가지고 설기를 해주잖아요. 이러면은 이거는 금수 상함이라 그래요. 상함, 적실함 자를 써가지고 이래서 두 개가 격을 이루어요. 그러니까는 축음이 술을 만나거나 이 춘목이 화를 만나면은 격을 이룹니다. 뛰어난 격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격이 돼.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가 더 붙네. 목화 통명은 이롭지가 않아. 관을 만나면 목화 통명은 분리견반이라고 했어요. 금수상함은 관을 보더라도 애로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조우에서 일종에 나오는 거예요. 목화통명에서 관을 본다는 것은 이게 금을 본다는 거거든요. 금을 봐서 목화통명의 금을 봐서는 별로 조후에 대한 게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건 상관이나 식신이 되잖아요. 식신이나 상관이 관을 보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원래가 안 좋다고. 이 관 자체가 상관이나 식신이 나타나는 것을 안 좋아하니까 이게 서로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목화통명은 분리경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금수상함은 관을 보더라도 관이 뭐예요? 화거든요. 금과 수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은 얘는 특별하게 차가워요. 특별하게 차가워서 화를 옆에다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금수상함에서 화가 나왔을 때 격국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것과 이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여기 있는 얘기예요. 목화통명과 금수상함만 비교하면은 이 목화통명의 귀가 더 낫다고 그래요. 금수상함은 약간 못 미친다. 이게 그러니까 똑똑하긴 하지만 이 둘 다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지만은 이거는 그 부기가 드러나는 게 좀 못 미치고 얘는 부기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단 여기에 화가 보태지면은 얘도 그만큼의 부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수상함은 화를 봐도 괜찮다. 화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춘목과 또는 그 추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래쪽에 쭉 나와 있고, 근데 이 목화통명을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하목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금수상함을 얘기를 할 때 동금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추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건 춘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차가운 계절이 개입이 되면 너무 차가워지고 이게 계절이 개입이 되면 너무 더워지니까는 그걸 가지고 목화통명이나 금수상함을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금수상함과 관련해서 하나 예를 든 게 있는데 그걸 잠깐 보시면은 어디 갔지? 경생신월이에요. 경금이 이렇게 있고 신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지지에 이렇게 자나 진이 왔어. 자나 진이 와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이제 일간이잖아. 얘가 일간이고 신월이고 그러면은 나와 같은 적이고 격을 아직 이루지는 못해. 근데 이렇게 자나 진이 오면은 신자 신진의 합을 이뤄요. 합에서 뭐가 돼요? 수국이 돼요. 수가. 이건 마치 금수상황과 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면 좋다? 화를 보면 좋다고요. 여기에 천간의 정화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천간의 정화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관성이잖아요. 여기에 관성이죠. 이러면 격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금수 상황이 견관무에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이 격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예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해봤는데 얘를 가볍게 들고 가죠. 네. 아까처럼 조후와 관련된 것을 볼 때는 그냥 조후만 보시면 돼요. 자, 관찰사로 나온 얘인데 경진, 이모, 갑진, 정묘. 경진, 이모, 갑진, 정묘. 자, 이거 보시면은 여름이죠. 여름에 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화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네. 목화상관이죠. 뭐가 필요합니까? 요게 필요하죠.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해졌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합을 해요.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사라져요. 이거 두 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후로서 귀해진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귀해진 거죠. 이거 두 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상관이 살을 제압을 해서 상관 대사를 가지고 격이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그 예가 사실 조후예로 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조후예로 들었더라고요. 그 다음 것, 그 7번도 그냥 간단하게만 보죠. 모인, 갑인 경우. 이게 적절한 예가 잘 안 돼서 모인, 갑인인가요? 갑인 경우. 이것도 이제 하목은 아니고 그 춘목이죠. 춘목인데 이게 이제 그 합을 해요. 합을 하니까 이게 이제 화. 그래서 목화 상관이 되죠. 목화 상관 자체가 이걸 봐가지고 상관 대사라는 형태로 격을 이루는 거죠. 이건 뭐 조우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상관 대사로 격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가 나오면 사실은 깨지는 거잖아요. 재가 나오면 살이 있는데 재가 나오면 깨지는 건데 이 살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살 자체가 뿌리도 없고 그래서 살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재가 역할을 해서 격을 전체적으로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반도 뭘 얘기해요? 지금 엉뚱한 쪽을 얘기했구나. 7번을 한 거예요. 7번. 이거는 그냥 그 춘목 봉화 관련된 부분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격을 이뤘다고 보고요. 관찰사 때 4번을 좀 해야 되는데 4번을 보죠. 4번 기묘 경호 갑인 정묘. 기묘 경호 갑인 정묘.
자, 여름의 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정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여름의 간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기 그 수가 필요해서 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얘가 살이 나와가지고 격을 이루는 되고, 그러니까는 이건 상관 태인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아니에요. 수가 나와서 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을 보시면은 무술, 정사, 갑인, 자, 무술, 정사, 갑인, 기사. 4월의 간목입니다. 4월의 간목인데 이 사에서 인술도 있죠. 인술. 사 자체도 화여서 뜨겁고, 여름의 화 뜨겁고, 이것도 화국을 이루고, 이 화가 이렇게 올라왔고, 토도 있고, 얘도 토잖아요. 그러면 이게 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 4월의 간목이 지금 가장 필요하는 게 수가 필요한데, 화가 더해지고 천간의 화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화가 토를 생하고 있고, 이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상관생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에 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화형 토조한 격을 쳐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귀해지지 못하고, 원래는 제격을 이루어서, 그러니까는 제로 격을 이루어서 부자가 되고 귀해져야 하는데, 화형 토조였기 때문에 그다지 귀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일생을 마친 사람. 만약에 여기 수운이 왔다, 수운이 오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의 기세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토의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수운이 오더라도 별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주. 그래서 평생 별로 안 좋은 사주로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로서 그 다음에 그 천격이 하나가 있는데 8번을 볼까요? 8번, 이거는 왜 그 천격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8번에 뭐가 있냐면은 갑인, 경호, 을묘, 경자. 갑인, 경호, 을묘, 경자. 5월의 목이죠. 5월의 목이니까 굉장히 뜨겁고, 이 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건 같은 기운이고, 그 조후의 문제는, 화와 수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장간에 있는 게 북을 짓거나 천간으로 올라와야지만은 제대로 쓰이는 거라고 하는 배웠죠. 그런데 이런 조후의 문제는 지장간 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사실은 역할을 어느 정도 해요. 올라온 것만큼 그렇게 뛰어난 역할을 안 하지만은 약간의 이런 조후의 문제는 지장간에 있더라도 역할을 한다고만 일단 알고 계시고, 이 명조가 이제 되게 빈천해진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이 거지로 살았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죠. 상관 경관을 하는 것 때문이죠. 상관 경관에서 격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이 천격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볼까? 기왕에 하는 거 간단하게만 봐요. 갑자, 병자, 경진, 모임.
자, 이거는 겨울의 금이에요. 동금이죠. 동금. 동금 이걸 수국까지 지었네. 동금. 이게 귀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귀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보세요. 이것이 이제 조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이것 자체가 이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용신이 힘있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걸 보시면은 기유, 경자, 경진, 그 다음에 갑신. 자, 이것도 이제 겨울의 금이에요. 겨울의 금이니까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제 역할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이런 애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병을 갑이 생해주고 있죠. 물론 병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은 생을 해주진 못하지만은, 기는 병한테 어떤 역할을 해요?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기는. 그러니까는 병을 중심으로 내 뒤에 있는 것과 내 앞에 있는, 거꾸로 되나? 얘가 내 앞이고 얘가 뒤에 있는, 하여튼 이 양쪽에 있는 애들은 항상 중앙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격을 그나마 이룬 겁니다. 그나마. 여기가 완전히 수국이 됐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차갑게 됐지만은, 이 약한 게 그나마 역할을 하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주고 그나마 역할을 한 거예요. 기압이 돼서 날아가잖아. 응? 갑하고 기는 이렇게 머리 떨어져 있는 것은 합이 아니에요. 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옆에 그 3번을 보면은 정사, 그 다음에 임자, 신사, 정유. 간단하게 봐요. 자, 겨울의 금이에요. 겨울의 금이고 화가 필요한데, 이게 이렇게 합을 해서 없어지죠. 정유합을 하면 없어지죠. 근데 이게 일단 여기 있으니까. 이게 있고, 얘가 유에서도 힘을 받죠. 왜냐하면 유가 생지니까. 정으로 보면 유가 생지라고 했어요. 여기에 뿌리는 없지만 생지이기 때문에 힘을 받고, 밑에 사도 있고 하니까는 얘가 아주 강하게 힘을 받아요. 조로서 해결하는 이 글자가 힘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격이 됩니다. 이게 없어지더라도 필요한 것은 여기 화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상관 생제 부분의 첫 번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갑자가 있고, 갑자, 경자, 그 다음에 개해, 음력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물론 금과 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겨울의 물이에요. 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차가운 물이죠. 일단 조와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묘 목국을 이루고 이 목이 두 개나 올라왔고 하니까는 이거는 상반이 굉장히 셉니다. 세요.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병화가 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얘네들 상관이 그나마 병화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병화로 힘을 뺀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명리가 쌍절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김이, 을해, 개해, 이것도 이제 동수인데 경진. 이것도 차가우니까 이게 역할을 해줘야 되죠. 병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격이 그대로 이 왕대섭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되게 뭐 귀한 사람이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이 병화가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인생 후반부에 좀 피었을 거예요.
여기 이 서라고의 평지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자기 그 조카 딸에 대한 사주도 여기 썼더라고. 그걸 한번 보십시다. 거기 조카 딸에 대한 걸 썼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무술 기미, 무술 경진, 무술 기미, 무술 경진. 이게 자기 조카 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물론 저기 조후의 그 목과 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전부 토, 화로만 돼 있죠. 전부 토, 화로만 돼 있어요. 물이 들어가 있는 곳은 여기 한 곳이에요. 여기 진안에는 물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충을 해요. 이렇게 진출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토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일단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조카인데 이 조카 여조카는 이 사람은 아주 좀 저기 빈천하게 산 것 같아요. 빈천하게 살고 화토로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죽었냐? 이 사람이 이제 그 설하고 얘기는 수운에 죽었다고 했어요. 수운에 왜 죽었느냐? 수가 왔는데 내 동기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재잖아요, 재. 이 재가 뭐 강한 재가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강해가지고 제가 버텨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군겁쟁제로 죽었다. 이 여자기 때문에 거꾸로 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 정, 병, 을, 갑, 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60대일 거예요. 한 60대쯤. 이것도 이쪽으로 거꾸로 가면은 미 앞에가 뭐가 있죠? 미 앞에가 오, 사, 진, 묘, 인. 그 다음에 축. 뭐 이렇게 가는데 그때가 이제 한 60대쯤에 수운이 좀 들어와요. 이때 군겁쟁제로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기술하는 그런 사례예요. 아니 60대에 돌아가셨다고? 아니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정상적으로 치는 거죠. 나이는 안 나와 있고 그거를 설명할 때 수는 나가 세운째 죽었네요. 설명할 때 수운에서 군겁쟁제로 죽었다 했어요. 대원까지 못 살아요. 60대 사람 그 당시에 다 50대 죽었는데 60대 그지가 60대까지 살아요? 정상적으로 50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수운이 언제쯤 오지 따져보니까는 한 60이나 걸린다. 네, 대원까지는 못했죠. 자, 이렇게 보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린터가 몇 번이네? 이게 여자